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입니다. 2월 25일 일요일 오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회원님들한테 이제 분석이 필요한 종목 신청을 받아서 네 종목을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관심 갖고 계신 종목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일단 협동 로봇이라는 이제 영어로 하면은 콜라보레이트 로봇인데요. 그러니까 협업을 하는 로봇. 사람과 협업을 할 때 필요한 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위험한 곳, 또 그 많은 양의 그러니까 피로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일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비싸고 고품질의 이런 것들을 운반하거나 이제 만드는 정교한 그런 것들을 만드는 이런 데에 투입이 되는 이제 그런 로봇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이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고 말을 할 때 이제 두 발로 걷는 그런 사람의 친구 같은 그런 반려 로봇 같은 개념의 로봇이 있는가 하면 협동 로봇의 개념은 대체로는 산업 현장에 좀 투입되고 조금 더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만드는 데 동반되고, 사람이 직접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거나 아주 정교한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그런 이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협동 로봇의 우리나라 이제 1등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두산 로보틱스가 최근에 이제 실적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로봇 암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제 로봇 팔인 거죠. 그래서 그걸로 정교한 작업을 하거나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 건데, 문제는 21년, 22년, 23년 3분기까지 오면서 매출이 계속 줄어요. 그러니까 준다기보다 매출 비중이 줄어요. 전체 매출에서. 그래서 한때 95.74%까지 차지하고 있던 협동 로봇 부문의 이제 매출 비중이 90.49%까지 줄었고, 그 자리를 어떤 분야가 채우고 있냐면 커피 모듈이라고 하는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6.18%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과 커피 모듈이라는 두 가지 사업 분야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최근에 나온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은 두산 로보틱스 변화의 2024년 해놓고 글로벌 고금리 등으로 인한 수요 역풍, 지금 고금리 때문에 이런 제조업들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 역풍과 함께 대형 프로젝트 매출 인식이 이연됐다는 것은 프로젝트 매출이 작년이 아니라 올해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올해 실적에 반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업 손실이 많이 커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연구 개발을 강화하고 있고, 또 미국 쪽에 북미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고급 인력들을 확충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IPO 관련된 비용이 반영되면서 2023년에는 좀 상장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다 그런데요. 이제 그런 초기 비용들을 일회성으로 다 반영을 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작년에 연구 개발, 그다음에 인력을 확충, 이거는 성장하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성공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투자를 하고 인력을 충원하고 줄이고 아끼고 이게 아니라 투자를 하면서 영업 손실이 커진 거예요. 근데 올해는 이제 신규 라인업을 더 늘리고 이제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1분기에 유럽 지사를 설립을 하며 또 판매 채널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면 올해 2024년은 변화의 2024년, 이런 제목이 달린 게 굉장히 어울리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변화의 2024년, 이게 이제 원래 첫 페이지인데 제가 먼저 보여드렸는데요. 위클리 키워드 해가지고 두산 로보틱스 변화의 2024년. 그러니까 작년에는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지만 올해는 모션 플랫폼 컴퍼니를 지향하면서 신제품 출시, 영업망 확대, 사업 투자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할 계획이다. 자, 중요한 거는요,
두산 로보틱스의 실적은 2024년에도 눈에 띄는 어떤 그 이익을 만들어내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24년까지도 투자, 유통망 확대, 인력 투입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를 이어가다가 25년에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두산 로보틱스의 방향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성장. 왜? 로봇 분야가요. 로봇 분야가 지금은 자리를 잡은 분야라기보다는 이제 막 시장에 관심을 받기 시작한 이제 업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봇을 활용하는 다양한 분야들 중에 일단 우리가 서빙 로봇도 있고 이족 보행하는 반려 로봇 같은 거 인간을 직접 거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로봇도 있지만 또 생활 로봇 같은 것도 있잖아요. 에브리봇 최근에 말씀을 드리고 그랬지만 그 로봇이라는 그 업종의 각 종목별로 특징들이 다 다른데 두산 로보틱스는 두산그룹이 지금 대체로 보면은 중공업, 그죠? 좀 무거운 중공업 분야를 하다 보니까 이 산업에 어떤 도움을 주는 그 인간과 코어워크를 하는 협동 로봇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이 두산 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회사, 자회사와의 자기 모회사, 이제 그 계열사들과의 그 콜라보레이션도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보여줄 퍼포먼스는 2024년보다는 25년에 더 좋아질 거고 25년보다는 26년에 더 좋아질 것이 거의 자명하다. 이 말은 뭐냐면 두산 로보틱스는 길게 가져갈 만한 그런 종목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방향성만 확고하게 읽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직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문제는 뭐냐? 최근에 수급이 이렇게 개인만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 기관, 특히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2월 들어서 이제 주가가 반등을 7만 원 초반에 6만 8천 원대까지 빠졌던 주가가 8만 3천 원대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외국인은 계속해서 수익을 실현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이 고간을 비워놓은 상태인데 여기를 이제 언제 들어오느냐? 그러면 이제 지금 8만 원대에서 다시 7만 원대로 내려와 있고 그럼 저점을 잡아야 되잖아요. 자, 두산 로보틱스 일봉 차트를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래쪽은 노란색 21선에다 맞춘 거고요. 위쪽은 초록색 61선에다 맞춘 겁니다. 이거는 단기적인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7만 6천 원 부근에서 저점, 9만 원 정도에서 고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단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7만 한 6천 원 부근에서 계속 저점을 잡아갈 가능성이 높고요.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9만 원 벽을 깨느냐 못 깨느냐 정도에서 아마 관심을 이제 받을 겁니다. 그 이유는 상저하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고요. 25년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 작년도에 반영되지 않은 2월 실적에 대한 기대, 작년보다 올해가 좋을 거고요. 올해보다 내년이 좋을 거라는 그 방향성의 확신 때문에 상반기에는 7만 6천 원, 그럼 지금 7만 9천 원이니까요. 여기서 이제 많이 빠지면은 76,250원 이 숫자를 기억을 하시면 여기서 많이 빠지면은 한 3% 정도 더 추가로 빠질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저 같으면 7만 6천 원까지 밀린다. 그래서 21선 부근까지 밀리면 물론 지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려놓고 그다음에 9만 원 만약에 9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면 그때 수익 실현을 조금 하고 9만 원을 돌파하면 오히려 그때 더 추가 매수를 하는, 그래서 아예 전고점 12만 원대까지 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한국콜마입니다. 한국콜마 화장품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어떤 종목들을 하고 있나, 그 일들을 하고 있나. 기본적으로 화장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런 회사.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이라고 해서 애텀이나 여기 보면은 CJ 올리브영 같은 곳에다가 이렇게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고, 지금 이제
비중, 3분기 매출 비중이 기초 화장품이 40% 넘게 돼 있고, 그죠? 그리고 색조 화장품이 13%입니다만 22년 대비해서는 조금씩 둘 다 늘었죠. 그래서 23년도에는 일단 화장품 본업이 조금 좋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패키징은 화장품 포장재라고 돼 있는데, 뭐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이건 뭐냐면요, 연우예요, 연우. 주식회사 연우를 자회사에 편입했죠. 인수했잖아요. 22년도인가 그렇죠. 그래서 23년도에는 이제 이 매출 인식이 잡히면서 연우 굉장히 알짜배기 회사를 잘 잡았어요. 한국콜마가 다른 여타 화장품 회사들보다 좋게 평가받고 또 전망도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연우 덕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연우는 작년에 5.67에서 올해 10%를 넘겼습니다. 한국콜마 전체 중에 매출 비중이 한 11% 정도 되는. 그리고 전문 의약품 HK 이노엔입니다. HK 이노엔이 이제 33%. 그래서 지금 한국콜마는요. 지금 사실은 삼총사예요. 삼총사. 한국콜마 본업, 화장품 본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HK 이노엔이 잡아주고 있는 전문 의약품 부문, 그리고 연우가 늘려가고 있는 패키징, 화장품 패키징이라는 이 세 가지가 지금 금리 인하를 코앞에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끝났고, 또 경기가 바닥을 찍고 이제 회복되려는 이제 뭐 그런 시점을 감안하면 뭐 너무 무궁무진하게 좋은 점이, 장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매출액 손익구조 변경 공시 보면은 영업이익이 2배, 96.39% 늘었고요. 당기순이익도 좋아졌고 매출액도 15% 증가. 아주 뭐 모든 게 영업 실적 자체가 되게 좋았는데, 자 밑에 보시면 국내 화장품 영업망 확대에 따른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 그러니까 화장품 자체가 뭐 잘 팔린다는 뜻이에요. 영업망도 이제 뭐 확대를 하면서 그 매출을 그냥 수월하게 올리는 방법을 계속 강구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자회사 연우 편입에 따른 매출 증가. 이 연우라는 패키징 알짜배기 회사를 22년에 인수해서 아주 잘 써먹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HK 이노엔의 영업이익 개선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 더 좋아질 겁니다. 올해 내년에는. 그래서 이 삼총사 그대로 실적에 반영되고 있는 아주 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작년에 좋았죠. 작년에 일단 22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86% 증가, 매출액도 2조 원을 돌파했는데, 올해는 매출액이 2조 4천억, 영업이익은 사상 처음으로 2천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에도 꾸준히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매출액 성장률을 보면은 올해 작년에 15.5, 재작년에 17.61, 21년에 20%에서 그 성장률 자체가 조금씩 줄죠. 내년엔 7%대로 떨어지고, 영업이익도 작년에 86%에서 올해 49%, 내년에 15%. 성장률이 좀 더디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조금 아쉽다는 이제 시장의 판단을 받는 것 같아요. 자, 지난번 루니처럼 이제 해외 리포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외 리포트 데이트 보시면은 2월 25일 오늘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딱 그 오늘 나온 리포트 따끈따끈한 게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자, 콜마 코리아 코퍼레이션, 한국 콜마입니다. 지난번 루니보다 훨씬 좋죠. 에버리지 스코어 8점을 받고요. 밑에 보시면 투자 의견 스트롱 바이입니다.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죠. 강력 매수. 해외 리포트는요, 정말 좋아야 스트롱 매수 얘기를 하는데, 스트롱 바이를 아주 맨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국 콜마 아주 좋게 보고 있다는 뜻이고요. 에버리지 스코어 평균 8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어 애널리시스, 이 경쟁사들하고 이제 같이 비교를 하는 거죠. 자, 에버리지 스코어가 8점인 161890이 이제 지금 이 한국 콜마인데, 8점보다 좋은 게 하나 있네요. 9점 노란색 192820 뭘까요? 밑에 노란색 표시해놨습니다. 코스맥스를 9점 줬어요. 그리고 옆에 맨 오른쪽에 보세요. 초록색으로 스트롱 바이 돼 있죠. 스트롱 바이라고 돼 있으면서 에버리지 스코어가 더 높아요. 코스맥스가.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 증권사에서는
코스맥스를 원픽으로 보는 거고 한국콜마를 두 번째로 보는 건데 자 밑에 보시면 8점 이 에버리지 스코어 8점을 준 회사가 네 군데가 있어서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하나는 이제 한국콜마였고요. 하나는 237880 클리오 코스메틱스 클리오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자, 두 번째는 241710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맨 오른쪽 보세요. 스트롱바이가 돼 있죠. 그래서 스트롱바이가 하나 사실은 더 있어요. 018290도 더 있는데요. 이거는 VT입니다. VT. 그래서 VT도 스트롱바이 의견을 제시했지만 에버리지 스코어가 7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에버리지 스코어를 먼저 우선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다 보니까 VT 뺐고요. 그 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다음에 8점을 하나 더 줬죠. 439090 뭐냐? 마녀 팩토리, 마녀 공장입니다. 마녀 공장까지. 근데 마녀 공장은 투자 의견이 없어요. 제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에버리지 스코어를 9점 준 코스맥스와 그 다음에 8점을 준 한국콜마, 클리오, 코스메카 코리아, 마녀 공장 이렇게 이런 회사들을 이 증권사는 이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아주 강력 매수, 뭐 높은 점수 이렇게 주고 지금 화장품은 지난번 그 루닛 보여드릴 때하고는 좀 다르죠. 거기는 점수가 뭐 4점 뭐 이랬는데 아까 두산 로보틱스도 사실은 오늘 나오지는 않았지만 뭐 한 2주일쯤 전에 나왔던 해외 리포트를 제가 보니까 4점 줬습니다. 4점.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그 로봇도 그렇고요. 좀 이 뭔가 멋있게 추천할 만한 그런 근거가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 대신에 화장품 이건 선명해요. 너무 좋은 그런 상황인데 목표 주가 지금 69,3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69,300원 기억을 하시죠? 12개월 뒤에 프라이스 타겟입니다. 목표 주가가 69,300원이에요. 자, 수급 볼까요? 최근에 계속 개인이 사고 있습니다. 1월 26일 이후에 지금 계속 사고 있죠. 53,000원대까지 갔던 주가가 47,000원대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면 이건 기회인가? 헷갈리죠.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는데 세상에 기관은 단 하루도 산 적이 없습니다. 56만 주를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 매도의 중심 누가 팔고 있나를 딱 보니까 투신입니다. 25만 7천 주 그죠? 투신은 개인 펀드잖아요. 개인 펀드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콜마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급도 괜찮고 그러면은 저점을 잡아서 매수를 해야 되겠죠. 자, 지금 보니까 한국콜마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어디에 붙어 있나요? 분홍색 241선에 딱 붙었습니다. 아주 좋은 매수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241선이 뚫린다면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그 파란색 481선 44,000원 정도까지 추가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241선이 지지를 받는지 그러니까 241선 이 구간을 내일 종가가 하락 마감하는지 아니면 241선 위에서 마감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기준으로 241선 얼마인지 아세요? 정확히 47,6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안착을 해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서 빠지지 않으면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481선까지 빠질 가능성도 여전히 수급이 꼬이고 있기 때문에 배제할 수는 없죠. 그래서 44,000원 정도를 저점으로 여기서 더 빠지면 44,000원 정도까지 가야 되고요. 저 같으면 45,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간에서는 저는 이제 분할 매수를 한다면 그리고 두 번째는 손절가 잡아놓고 접근한다면 충분히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은 종목. 이거 아까 해외 리포트들 이렇게 같이 좀 관심 가져도 충분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종목은 ISC라고 하는 잘 알려진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주요 제품 보면은 넘버 1부터 7번까지 쫙 있는데요. 다 패키징 테스트,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하는 제품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82.3% 매출 비중을 갖고 있는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의 테스트용 소모성 부품 이렇게 돼 있고 82% 대체로 반도체 테스트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를 하는 그런 제품을 만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 이 공시를 보면은 작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80%, 매출액도 21%가 줄었고요. 당기순이익도 70%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밑에 보시면 반도체 경기 악화, 고객사의 납품 단가 인하. 무슨 말이냐면 납품을 하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더 싸게 이렇게 주문을 압박해오는, 그러니까 단가를 후려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단가를 후려치면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손해 아닙니까? 그리고 3분기에 일회성 재무비용까지 반영이 되면서 151억이 반영이 되면서 최악의 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전망 보면은 작년에는 마이너스 80.79%였다면 올해는 592%라는 이건 뭐 대단한 실적 성장이기도 하지만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올해 냅니다. 매출액도 처음으로 2천억 원대 돌파를 하고요. 내년에 매출액도 3,400억 원대, 영업이익은 1,000억 원을 돌파하면서 단숨에 팍팍팍 아주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 보겠습니다. ISC 최근에 뭐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한 주 전이죠. 15일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왔는데요. ISC 해놓고 밑에 보시면 한자 두 글자 보입니다. 23년 4분기 리뷰 해놓고 이거 무슨 글자인지 아세요? 옆에 신자 그 새로울 새 신자는 알겠는데 왜 이런 한자를 이렇게 두 글자 써놓는지는 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쇄신이라는 뜻입니다. 쇄신. 올해보다 뭐 다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한자 쇄신을 왜 이렇게 한자로 써놨는지 그 이유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이거 못 읽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중요한 내용 보면은 어쨌든 작년에는 4분기에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는 거 뭐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게 바로 두 번째 노란색 표시해 놓은 겁니다. AI 관련 칩 시장 개화에 따른 새로운 테스트 수요를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언제? 올해요, 올해. 이는 신규 장비의 교체 수요 발생에 따라 2025년 추가 성장 기대감이 유효하다. 그러니까 24년 아까 실적 보여드린 것처럼 24년과 25년에 계속해서 고성장을 이어갈 거다. 이런 뜻입니다. 왜? 뭐 때문에? AI 관련 칩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장비로는 못하니까 ISC의 장비를 활용할 거다. 이런 뜻이고요. 자, 수급을 보면은 그러나 개인만 계속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팔고 있고 특히 기관이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자, 지금 87,000원대까지 갔던 주가가 73,000원대까지 빠졌는데 그러면 이거는 기관이 돌아서면 기회인가? 뭐 이렇게 좀 헷갈리죠. 역시 기관이 매도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기관 투신입니다. 투신, 개인 펀드가 역시 가장 많이 빠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연기금이 좀 팔고 있습니다만 2월 초반부에 좀 많이 팔았던 것이 영향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잡고 나면 투신이 팔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일봉 차트를 보면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2월 중순에 241선 부근에 닿자마자 반등을 했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횡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241선 부근까지 밀리면 지금 이제 수급 꼬여 있으니까 241선 부근까지 밀리면은 관심을 갖고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241선이 얼마냐? 69,300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73,300원이니까 대략 7만 원 정도를 저점으로 해서 매수를 한번 해보자. 7만 원 가까이 붙으면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한솔케미칼입니다. 한솔케미칼 뭐 하는 회사지? 화학회사이기도 하면서 또 반도체, 뭐 2차 전지 이런 골고루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자, 읽어드릴게요. 정밀 화학 제품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지 및 섬유에 사용되는 과산화 수소, 그리고 섬유에 사용되는 차아황산 소다,
폴리머 합성 시 중합 개시제로 주로 사용되는 BPO라는 것을 생산하고 있다. 화학 업체가 맞는데 저 밑에 보시면 전자 및 2차 전지 소재 제품으로 반도체 공정에서 반도체 방막을 형성하는 데 사용하는 방막 소재, 그리고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레진 및 QD라고 하는 것을 생산하고 있고, 또 리튬 이온 전지용 소재인 음극 바인더, 분리막 바인더, 실리콘 음극재 등을 하고 있다. 2차 전지 업체이면서 디스플레이 업체이면서 반도체 업체인, 결과적으로 화학 업체인 거죠. 그래서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업황이 다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한솔케미칼 이제 주가가 눌렸던 거고요. 최근에 이 매출 공시 보면은 역시 영업이익이 3분의 1 토막이 딱 나 있고 매출액도 13%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 아주 깔끔하게 밝혀놨어요. 당사 및 종속회사들의 주요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 판매가 적었다, 인기가 없었다,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실토를 했습니다. 자, 실적 보겠습니다. 작년에 33% 마이너스가 났죠. 올해는 어떻죠? 36% 늘어나고요. 내년에 26% 늘기 때문에, 자, 매출도요, 괜찮아요. 아주 성장이, 올해, 내년엔 거의 1조 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서 방향이 명확하다. 아주 방향성이 명확하다는 걸 알고 장기로 가져갈 만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1분기가 아니라 하반기예요. 1, 2분기가 아니라 하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시면 분기 매출 보면은 영업이익이 10%, 뭐 2분기에 28% 더 좋아지긴 합니다만 매출액이 뭐 2%, 6%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만 알면 바닥에 사서 조금씩 늘려가다가 하반기 갔을 때 좀 공격적으로 사는, 뭐 그런 전략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솔케미칼 지난주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왔고요. 2024년 뚜렷한 상저하고 전망, 상반기 낮고 하반기 좋다, 이런 뜻이죠. 이미 예견됐던 4분기 실적 부진, 이건 뭐 다 알고 있었다는 거고, 24년 실적 뚜렷한 상저하고 추세 전망, 24년도의 실적이 뚜렷한 상저하고를 갈 거라고 하면서, 자, 밑에 하반기에 왜 기대를 하는지 써놨어요. 하반기에는 AI 관련 서버 투자가 이어지고 기존의 PC, 스마트폰, 또 컨벤셔널 서버의 수요도 회복세가 나타날 경우 한솔케미칼의 실적 흐름도 뚜렷한 상저하고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고수익성 제품인 전기차향 2차 전지 바인더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하반기 좋아진대요. 다 좋아지는데 그 이유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AI 서버 투자, 두 번째 그로 인해서 이제 이 한솔케미칼의 제품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2차 전지 시장이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역시 한솔케미칼 방향만 보고 뭐 길게 가져갈 만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한솔케미칼 수급 보면은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는 것이 긍정적인데 기관이 계속 팔고 있는 게 좀 아쉽다. 기관 중에 연기금이 가장 많이 팔고 있고 계속 팔고 있죠. 그리고 투신이 이제 두 번째인데, 투신이 요즘에 계속 팔고 있는 것은 개인들 펀드가 빠져나가고 있는 건데요. 이거 다시 들어옵니다. 시장 바뀌면은 팍팍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 한솔케미칼은 방향이 명확하다는 거. 그래서 21만 원대 갔던 주가가 지금 17만 원대까지 밀린 건 괜찮다. 그리고 지난 중가에 제가 그 RSI 지표 말씀을 드리면서 과매도 구간에 있는 두 종목, 유의한 두 종목, 그게 한솔케미칼과 현대미포조선이었는데 현대미포조선은 탈출했습니다. 이제 3천억 이상, 시총 3천억 이상 종목 중에는 한솔케미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 너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아주 과한 상황인 거죠. 자, 지금 보면은 일봉을 보면은 지금 지난주에 주가가 반등을 할 이제 시도가 딱 나왔다는 거고, 단기 이평선 위쪽으로 이제 조금 올라가는데 11선에 한번 눌렸어요. 목요일 날. 어디까지 빠질까? 저는 밑에 이 지난번 뭐 10월 달에 저점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17만 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17만 원 정도에서 저점을 잡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RSI나 스토캐스틱이랑 이런 거 보면은 과매도 구간에서 지금 RSI는 탈출하기 직전인 상황이고요. 스토캐스틱은 아직 뭐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매도 상태에서 실적 방향성이 뭐 명확한 그런 상황에 더 이상 빠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럼 제가 볼 때는 17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바닥권에서 매수할 수 있는 뭐 가격대고 17만 원이라기보다는 17만 원대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한 번 정도 눌려준다면 완전 땡큐 하면서 17만 원 정도에서는 뭐 매수할 만하다. 한국케미칼 배당도 주죠. 한 1. 몇 % 배당도 줍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보면은 뭐 전혀 괜찮은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 오늘 너무 기분 좋네요. 4종목을 했는데 시간 배분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30분 정도에 맞춰서. 아까 그 일반 구독자들께 한 2종목 정도를 받으려고 했는데요. 글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 순간 거의 비슷한 상황에 이제 한솔케미칼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얼른 지웠는데, 시간이 30분 정도일 줄 알았으면은 한 종목 정도는 더 해도 괜찮을 뻔했는데, 한 종목이나 많으면 2종목 정도. 제가 시간 배분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따라 유난히 시간 배분을 잘했네요. 뭐 다행입니다. 뭐 저도 이제 그 일요일 오후니까 뭐 맥주 한잔 마시면서 오후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이제 미국 시장 같으면은 고점에서 좀 눌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많이 열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최근에 순환매 빨리빨리 돌고 있는 거, 이런 것들 다, 이런저런 것들 다 감안해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과매도, 그러니까 좀 과하게 빠졌다, 뭐 저점에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종목 중에 방향이 선명한 애들은 한번 싹 사보는 거예요. 사서 분할 매수를 한번 시작해보고, 그러다가 손절가 오면 팔지만 손절가 안 오면 잘 가네 하면 조금 더 사고 하면서 비중을 한번 늘려보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수익이 어느 정도 나면 또 비중을 줄여야 이 순환매 도는 장세에서는 또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을 좀 최근에는 짧게 실현해 버리는 게 좀 더 시원한 그런 구간인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점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 종목들은 그 매력이 좀 다르게, 남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